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 활용지도사 1급 과정 제3강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AI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AI는 사람의 일을 돕는 지능형 도구라고 했습니다. 2강에서는 프롬프트를 배웠습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입력하는 질문이나 요청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 AI를 사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챗GPT의 기본 사용법을 실천하는 활용입니다. 챗GPT는 우리가 말로 질문하면 글로 대답해주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마치 옆에서 앉아있는 똑똑한 조수에게 이것 좀 정리해줘, 이 글 좀 부드럽게 교쳐줘, 강의안 좀 만들어줘, 시험 문제 좀 만들어줘 하고 부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챗GPT는 마술상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정답을 꺼내주는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묻고 답을 잘 살피고 다시 고쳐달라고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챗GPT는 한번 묻고 끝내는 도구가 아니라 대화하며 결과물을 따듬는 도구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의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챗GPT가 무엇인지 간단히 이해하겠습니다. 둘째, 챗GPT의 기본 사용 흐름을 배우겠습니다. 셋째, 좋은 질문을 입력하는 방법을 복습하겠습니다. 넷째, 답변을 수정하면서 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다섯째, 실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AI 활용 지도사로서 가르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직접 질문하고 답을 보고 다시 고쳐 쓰는 실습 수업입니다. AI는 구경하는 기술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질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익히는 기술입니다. 그럼 챗GPT란 게 무엇일까요? 먼저 챗GPT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AI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문장으로 질문하면 AI가 질문을 이해하고 그 문장으로 답해줍니다.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글쓰기, 요약, 번역, 강의안 만들기, 홍보문 만들기, 시험 문제 만들기, 아이디어 제안하기, 표 만들기, 문장 고치기, 역할극 연습하기, 상담 대화문 만들기, PPT 구성 만들기, 블로그 글만 작성하기 등입니다. 하지만 챗GPT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챗GPT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바탕으로 답변을 만들어주는 AI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챗GPT를 사용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준 답을 내가 검토하여 쓴다. AI는 조수입니다. 주인은 사람입니다. 챗GPT는 그럼 어떤 도구일까요? 챗GPT가 말 잘 듣는 작업조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일 강의할 인사말 하나를 만들어줘. 이 내용을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줘. 안 그러면 수업 홍보문을 더 따뜻하게 바꿔줘. 이 문장을 공문처럼 정중하게 바꿔줘. 자격시험 문제 10개를 만들어줘. 그러면 챗GPT는 즉시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챗GPT가 만들어준 것은 완성품이라기보다 우리가 다듬을 수 있는 초안입니다. 빈 종이 앞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AI가 먼저 반죽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현장에 맞게 빚어내면 됩니다. 수업 자료는 밀가루 반죽을 정정 교재는 빵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GPT의 사용하는 기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챗GPT 사용은 크게 5단계입니다. 1단계 아래 화면 아래 입력창에 질문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60대 어르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 이렇게 입력합니다. 2단계 답변 확인하기입니다. AI가 답변을 만들어줍니다. 답변을 읽으면서 내용이 맞는지, 너무 어렵지 않은지, 내 목적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추가 질문하기입니다. 여기 있죠? 답변이 부족하면 이어서 질문합니다. 예시를 더 넣어줘. 더 쉽게 설명해줘. 표로 질문해줘. 정리해줘. 4단계 수정 요청하기입니다. 답변을 원하는 방식으로 고칩니다. 강의 대본을 바꿔줘. 홍보문처럼 설득력 있게 바꿔줘. 문장을 더 부드럽게 바꿔줘. 5단계는 검토 후에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이 맞는지,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수업 대상에게 맞는지 검토한 뒤에 사용합니다. 이 5단계를 기억하면 됩니다. 질문하기, 확인하기, 추가하기, 수정하기, 검토하기. 여러분, 챗GPT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너무 짧게 하는 것입니다. 글 써줘. 강의안 만들어줘. 홍보문 써줘. 이렇게 하면 AI가 알아서 추측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답변을 보고 바로 실망하는 것입니다. 에이, 별로네.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역시 AI 못 쓰겠네. 하지만 AI는 한 번에 완벽한 답을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면서 점점 결과를 좋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해줘. 말투를 부드럽게 해줘.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다시 요청하듯이 AI에게도 다시 말하면 됩니다. 챗GPT 사용의 핵심은 첫 질문보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 때 배운 프롬프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역할, 목적, 대상, 조건, 형식, 분량 있죠. 이 공식은 오늘 챗GPT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AI 강의안 만들어줘. 이 질문은 너무 막연합니다. 좋은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20년 경력의 시니어 AI 교육 강사야.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챗GPT 기본 사용법 2시간 수업을 하려고 해. 스마트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실습 활동을 3개 포함해서 강의 대본 형식으로 작성해줘. 이 프롬프트에서 필요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역할은 시니어 AI 교육 강사야 라고 말했죠. 목적은 챗GPT 기본 사용법을 수업하려고 해. 대상은 60대 이상의 어르신이야. 조건은 쉽게 설명하고 실습 3개를 포함시켜줘. 형식은 강의 대본이야. 분량은 2시간 분량이야. 이제부터 챗GPT하고 질문할 때 이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이제 첫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 목표는 좋은 질문과 짧은 질문과 좋은 질문의 결과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주제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AI 수업 홍보해줘. 뭐라고 나왔죠? 네. 그럼 이 질문은 챗GPT에게 입력해 봅니다. 잠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홍보문이 나오겠지만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어떤 수업인지 모호하고 우리 기관에서 바로 쓰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평생교육기관 홍보 담당자야. 60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쉽게 배우는 챗GPT 기초수업 홍보문을 작성해줘. 스마트폰 초보자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뜻하고 쉬운 말투로 제목 3개와 본문 500자로 만들어줘.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 중에 어느 쪽이 더 바로 쓰기 좋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는 어떤 정보가 더 들어갔습니까? 대상과 조건을 넣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AI에게 자세히 말할수록 답변도 자세해진다. 챗GPT의 답변을 받으면 그냥 복사해서 쓰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5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먼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사실이 틀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대상에게 맞는가? 어르신 대상인데 너무 어렵지 않은가? 전문가 대상에 너무 가볍진 않은지 확인해 봅니다. 목적에 맞는지 한 번 더 봅니다. 홍보문인지 강의안인지 대본인지 안내문인지 목적에 맞게 나왔는지 봅니다. 말투가 적합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딱딱하지 않은지 너무 가볍지 않은지 기관 이미지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목, 문단표, 순서가 정리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AI 답변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AI 활용 지도사는 AI가 만든 답을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답과 부족한 답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답변을 수정하는 기본 문장은 더 쉽게 설명해봐. 더 자세히 설명해줘. 표로 정리해줘. 강사가 읽는 대본처럼 바꿔줘.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바꿔줘. 홍보문처럼 더 설득있게 중복된 내용을 줄여줘. 예시를 5개 추가해줘. 제목을 더 눈에 띄게 바꿔줘. 실습 활동을 추가해줘. 수업 메모리 멘트를 넣어줘. 이 문장들은 챗GPT를 달 때 가장 많이 쓰는 수정 요청입니다. 초보자는 처음부터 긴 프롬프트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짧게 질문하고 답을 본 뒤에 수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AI 첫 답변 수정 요청으로 첫 답변 수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챗GPT가 만든 홍보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AI 활용 지도사 1급 자격과정 홍보문을 작성해줘. 답변이 나오면 읽어보세요. 이제 수정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 요청입니다. 이 홍보물은 50대 이상 예비 강사와 평생교육 종사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바꿔줘. 두 번째 수정 요청입니다. AI를 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료 후 강의안 제작, 홍보물 작성, 교육자료 제작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줘. 세 번째 수정 요청입니다. 제목을 5개와
5개와 신청을 유도하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해줘. 이제는 처음 답변과 마지막 답변을 비교해 봅니다. 수정 요청을 할수록 내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처음에는 우리 과정에 맞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수정 문장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까? 좋습니다. 챗GPT와의 챗GPT는 대화하면서 따듬는 도구입니다. 첫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정 요청을 잘하면 결과는 점점 좋아집니다. 그럼 AI 활용 자도사가 챗GPT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강의 기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목표, 시간 구성, 준비물, 실습 활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챗GPT 기초 수업 2시간 강의 기획서를 표로 만들어줘. 강사가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설명문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작성법의 주제로 2시간 강의 대본을 만들어줘. 중간 질문과 실습을 포함해줘. 교육생 모집 홍보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문자 안내문,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I 활용지도사 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홍보문을 작성해줘. 제목 5개와 본문 700자를 만들어줘. 또 무엇을 할 수 있죠?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OX 문제,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실습 평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작성법에 관한 즉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 신문항을 정답과 해설을 포함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죠. 학습지는 빈칸 채우기, 토의 질문, 실습지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챗GPT 기본 사용법 수업용 학습지를 만들어줘. 빈칸 문제와 실습 과제를 포함해줘. 수료식 인사말 만들어 볼까요? 기관장 인사말, 강사 인사말, 수강생 대표 인사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I 활용 지도사 과정 수료식에서 사용할 기관장 인사말 따뜻하고 품격 있게 작성해줘.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강의 계획서 만들 수 있죠. 챗GPT로 2시간 강의 계획서를 작성한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챗GPT로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세요. 너는 20년 평생교육 강사야.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챗GPT 처음 사용법을 2시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 수업 목표, 시간 배분, 강의 내용, 실습 활동, 준비물을 표로 정리해줘. 스마트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해줘. 답변이 나오면 표기를 확인해 봅니다. 이제 추가 요청을 해봅니다. 각 시간대별로 강사가 말할 수 있는 짧은 진행 멘트를 추가해줘. 또 추가 요청을 해볼까요? 수업 중 학습자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실습활동 프로그램 5개를 늘려줘. 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 계획서의 큰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강사 멘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은 실습활동을 눌렀습니다. 이것이 챗GPT 활동의 기본 방식입니다. 큰 틀 만들기, 세부 내용 추가하기, 현장에서 길맞게 수정하기. 그럼 챗GPT로 강사가 읽을 수 있는 대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강의 대본을 만들어 봅니다. 다음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위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강사가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을 만들어줘. (2시간) 2시간 강의 대본을 작성해줘. 도입 인사, 중간 질문, 실습 안내,
정리 멘트를 포함하고 말투는 쉽고 따뜻하게 해줘. 답변이 나오면 확인해 봐야죠. 여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대본 중간에 학습자에게 질문하는 부분을 5개 추가해줘. 다시 한번 요청해 봅니다. 5개 추가해서 실습 안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작성해줘. 스마트폰 초보자가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줘. 챗GPT를 활용하면 강의 기획서에서 강의 대본으로, 강의 대본에서 학습지로, 학습지에서 시험 문제로 계속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AI 활용 지도서는 이 연결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챗GPT는 새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문장을 따듬는 것도 잘.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AI 수업이니까 많이 오세요.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전달되지만 조금 거칠게 느껴지죠. 챗GPT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교육기관 홍보문서에 맞게 따뜻하고 신뢰감 있게 바꿔줘. AI 수업하니까 많이 오세요. 초보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AI가 처음이신 분도 저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생활과 일에 대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 AI 수업을 여러분께 초대합니다. 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I는 글을 새로 쓰는데 좋지만 이미 쓴 글을 더 좋게 따듬는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실습 한번 해볼까요? 딱딱하거나 짧은 문장을 목적에 맞게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따듬게 실습하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챗GPT에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AI 배우면 좋습니다. 강사들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AI 활용 지도서 1급 자격과정 홍보문에 어울리도록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바꿔줘. 이제 추가 요청을 해볼까요? 조금 더 품격 있고 신뢰감 있게 바꿔줘 또는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더 친근하고 쉽게 바꿔줘. 같은 문장에도 말투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근한 품격 있는 문장, 친근한 문장, 홍보용 문장, 공문용 문장, 블로그의 문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챗GPT는 문장의 옷장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생활에 맞는 옷으로 입혀주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챗GPT로 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로 구성해줘 해놨습니다. 네. 답변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추가 요청을 해봅니다. 이 표에 강사 유의사항 항목을 추가해 줘라고 요청해 봅시다. 또 요청해 볼까요? 시니어 학습자 대상 수업이므로 실습 속도를 천천히 잡고 반복 설명 시간을 포함해서 다시 구성해 줘. 그럼 표를 만들 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표를 만들고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대상에 맞게 다시 조정합니다. AI 활용은 조각 깎듯이 따듬는 과정입니다. AI 활용 지도서 과정으로 시험 문제 제작도 가능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AI 활용 지도서로 AI 활용 지도서 1급 자격과정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 20문장을 만들어줘. 주제는 챗GPT 사용법과 프롬프트 수정 요청이며 정답과 해설을 포함해서 만들어줘. 1급 과정에서는 단순히 암기 문제보다 사례형 문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자의 챗GPT에게 자료를 만들어주라고 입력했더니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가 가장 적절한 지도 방법은 하나다. 이런 문제는 실제 지도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챗GPT로 확인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오늘 배운 내용을 시험 문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인 챗GPT 기본 사용법과 실전 활용에 대한 확인 문제를 만들어줘. OX 문제 5문항, 객관식 사다지선다형 5문항으로 구성해줘. 각 문항마다 정답과 해설을 포함해줘. 답변이 나오면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중 세 문항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례형 문제로 바꿔줘. AI 시험 문제를 만들 때 그냥 문제를 만들어줘 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난이도, 문항수, 형식, 정답, 해설, 사례형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챗GPT를 잘 쓰려면 주의할 점도 알아야 됩니다. 첫째,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민가능한 상담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특히 학습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AI의 답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위료, 세금, 자격제도, 정부 지원 사업, 최신 뉴스가 만드는 뉴스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AI가 말한 내용이 맞는지 공식 사이트나 관련 사이트로 확인해야 됩니다. 저작권을 조성해야 됩니다. 조심합니다. AI가 만든 글이나 이미지도 사용 목적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님이 남의 글을 그대로 뺏기거나 특정인의 작품을 흉내낸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판단을 유지합니다. AI는 조언을 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책임자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AI는 비서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챗GPT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AI는 비서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비서가 문서 초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제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글을 만들어주고 표를 정리해주지만 시험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기관에 맞는지, 우리 학습자에게 맞는지, 우리 수업의 목적에 맞는지 사람이 판단해야 됩니다. AI 활용 지도사는 이 균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AI를 잘 쓰시면 잘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AI를 바르게 쓰세요. 챗GPT를 가르칠 때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AI 활용 지도사가 현장에 수업할 때 초보 학습자들의 가장 다음 부분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질문할지 모릅니다. AI 앞에서 앉으면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예시 문장을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긴 문장 입력이 부담스럽습니다. 처음부터 긴 프롬프트는 요구하면 어렵습니다. 빈칸 채우기 방식이 좋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너는 땡땡땡 전문가다. 땡땡땡을 대상으로 땡땡땡을 만들어줘. 답변이 길면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핵심 5줄만 요약해줘. 5줄만. 그럼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죠. 첫 답변을 그대로 믿는다. 또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무릎이 약한 70대 어르신이 무리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구미 근처 하루 여행 코스를 추천해줘. 걷는 시간이 적고 쉬는 시간이 많은 일정으로 구성해봐. 생활형 질문은 AI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AI는 처음 배우는 분에게는 처음부터 어려운 사업계획서보다 내 생활에 필요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현장
AI 활용 지도사로서 교육 자료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AI 활용 지도사 1급 과정 수강생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생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AI 기초 수업 강의안 작성, 등등, 챗GPT 사용법 공모문, 소상공인 AI 활용 수업 계획서.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너는 AI 전문가야.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자료를 만들어 내려고 해요. 내용이 시니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형식은 500장 분량으로 만들어져. 너는 시니어 AI 교육 전문가야. 학습자에게 10분 정도 작성할 시간을 드릴게요. 학습자님들. 학습자는 20-30명 먼저 발표해 보시죠. 좋습니다. 발표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자료를 만들고 싶은지. 둘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셋째, 어떤 조건을 넣었는지. 발표 후에 강사는 이렇게 피드백합니다. 대상은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형식을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분량을 더 추가하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할을 더 전문적으로 주면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정 요청 사항까지 여기 이어가면 더 완성도 높은 자료가 됩니다. 피드백을 하자면은 AI 수업 자료를 만들어줘. 너는 20년 경력의 평생교육 강사야. 60대 이상 대상으로 스마트폰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챗GPT의 생활문자 만들기 수업 자료를 만들려고 해. 생일 축하 문자, 감사 문자, 안내 문자 작성 실습을 포함하고 이 2시간 강의 계획서와 실습지 형식으로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챗GPT로 자료를 만들 때는 다음 순서를 추천합니다. 1단계 큰 틀 만들기 15주 커리큘럼 만들어줘. 2시간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줘. 홍보문 구조를 잡아줘. 2단계 세부 내용으로 만들면 1차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줘. 각 항목별 설명 중에 5개줄을 이상 넣어야 돼. 실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형식 한번 바꿔볼까요? 표로 정리해줘. 그럼 강의 대본으로 정리해줘. PPT 복사로 바꿔줘. 목차로 바꿔줘. 학습지로 바꿔줘. 다 쓸 수 있는 거죠. 4단계 말투도 바꿔야 되겠죠.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말고 더 쉽게 따뜻하게 바꿔줘. 더 전문적으로 바꿔줘. 공보문서도 바꿔줘라고 했습니다. 이제 5단계 검토하기 한번 볼까요? 이 내용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부분을 잘 알려줘. 공식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따로 표시해줘. 중복되거나 어색한 문장을 고쳐줘. 이 흐름을 기억하면 챗GPT를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실제 수업에서 시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너는 20년 경력의 시니어 AI 교육 강사야.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챗GPT 생활문서 만들기를 수업하려고 해. 2시간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 목표, 시간 배분, 주요 내용, 실습 활동을 표로 정리해줘. 이 내용을 강사가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강의 대본으로 바꿔줘. 도입 인사와 중간 질문을 포함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바꿀 수 있죠. 세 번째 질문.
학습자용 실습지를 만들어줘. 빈칸 세우기와 직접 작성해보는 활동을 포함해줘. 네 번째 질문은 수업 후 확인 문제 OX 5문항과 객관식 5문항을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정답도 포함해줘. 이 수업을 공부하는 문서 안내문은 300자 이내로 작성해줘. 보셨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이 챗GPT의 강력한 힘입니다. 활용법이고, AI 활용지도사는 단순히 기능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습자가 AI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활과 및 일에 연결하도록 안내하고 AI를 바르게 검토하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AI를 활용지도사에게 필요한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쉽게 설명하는 태도. 둘째, 천천히 기다리는 태도. 셋째, 실습 중심으로 지도하는 태도. 다섯째, 윤리와 안전을 함께 가르치는 태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1급 지도사는 자신이 쓰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예시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초보자가 익힐 수 있는 초보자가 막힐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멘트입니다. 괜찮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AI는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쉽게 질문해도 길게 질문해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AI가 준 답을 그대로 쓰지 말고 우리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쓰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치면서 좋아집니다. AI는 선생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준비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AI는 사람의 경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더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수업 중에 예상 질문과 답변이 안 맞는 경우 챗GPT가 항상 맞나요? 아닙니다. 챗GPT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정보, 법률, 위로, 세금, 자격제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질문은 꼭 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상, 목적, 형식, 조건이 들어가면 답이 좋아집니다. AI가 만든 거를 그대로 써도 될까요? 간단히 초안은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람이 검토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챗GPT는 강의안을 만들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강사의 경험과 현장 생활에 맞지 않게 수정해야 됩니다. 시니어도 AI를 배울 수 있나요? 챗GPT를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생활 속의 질문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핵심 정리해 볼까요? 첫째, 챗GPT는 대화형 인물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글로 답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둘째, 챗GPT는 한번 묻고 끝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답변을 보고 추가 질문하고 또 추가 질문하고 끝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셋째, 좋은 질문에는 역할, 목적, 대상, 조건, 형식, 분량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 다섯째로, AI가 만든 답변은 반드시 사람이 검토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AI 활동 지도사는 기능보다 환경 흐름에 가르쳐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챗GPT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챗GPT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화면도 낯설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챗GPT는 이렇게 어렵게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붙어지게 하듯이 말하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말투가 좋은지,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 얼마나 길게 필요한지 이렇게 알려주면 AI는 훨씬 좋은 답을 줍니다. AI는 강사는 혼자서 모든 자료를 밤새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AI와 함께 초안을 만들고 자신의 경험을 다듬고 학습자와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수업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챗GPT는 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 파트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